삼국시대의 사랑과 전쟁, 여자의 몸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두 나라를 건국한 소선호.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가장 진취적이고 대담한 인물을 꼽으라면 소선호가 그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동명성왕 주몽과 함께 고구려를 세운 주역이었을 뿐 아니라 백제를 건국한 불세출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건국에 참여했다는 것만도 어려운 일인데 그녀는 나라를 2번이나 일으켰으니 영웅호걸이라 할 만할 것입니다. 그것도 여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고구려, 건국의 주역으로 활약했고 다시 천리길 먼 나라로 망명해 백제를 건국했으니 한국사의 어느 인물도 그녀의 진취성과 용기를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주몽과 함께 고구려를 건국하는 소선호. 소선호는 부려국이라고 불리던 졸봉부여의 왕 연타발의 둘째 딸로 기원전 66년에 태어났습니다. 연타발은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을 두었는데 동부여를 탈출해 자신을 찾아온 주몽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둘째 딸인 소선호를 그에게 시집 보내는데 때가 기원전 37년으로 소선호의 나이 30이었습니다. 30살이면 당시로는 중년인데 당시 여인들은 보통 15세가 되면 결혼을 해서 30살이면 손자를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녀는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했을까요? 사실 그녀는 10대에 결혼한 적이 있었는데 동부여를 세운 헤브루의 서손 우태와 결혼했었지만 그가 일찍 죽는 바람에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손 우태와의 사이에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백제를 세운 비류와 온조로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제2 시조 온조왕 백제가 건국되고 온조왕이 즉위하다. 시조 비류왕은 그 아버지가 우태이니 북부여왕 헤브루의 서손이다. 어머니는 소선호이니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이다. 소선호가 처음 우태에게 시집가서 두 아들을 낳았으니 마디는 비류라 하고 둘째는 온조라 하였다. 우태가 죽자 졸본에서 과부로 지냈다. 주몽은 소선호의 재혼 상대였는데 그럼 주몽은 왜 아이까지 딸린 여인과 결혼했을까요? 더구나 당시 주몽의 나이는 소선호보다 8살이나 어린 22세였는데 물론 주몽도 초혼은 아니었으며 아내가 있었고 곧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있고 곧 하나이의 아비가 될 사람이 다른 여인과 결혼한 셈인데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주몽은 망명객으로 고향인 동부여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끝에 겨우 졸본에 이르러 정착한 상황이었는데 동부여를 탈출한 것은 동부여의 태자 대소가 죽이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몽은 북부여를 일으킨 해무수의 아들이자 주변의 유력한 가문인 하백의 외손자로 영특하기까지 했습니다. 핏줄도 대단하고 신통한 구석도 있는 데다 뛰어난 능력까지 갖췄으니 대소의 입장에서는 위협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소 태자는 주몽이 자신과 동부여를 위협하는 인물이 될 것으로 판단해 후원을 없애려 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권 제13 고구려 본기 제2 시조 동명성왕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다. 나이가 겨우 7살이었음에도 영리함이 범상치 않아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소거의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 하는 까닭에 그것으로 이름을 지었다. 그마에게는 7 아들이 있어 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주와 능력이 모두 주몽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며 그 사람됨이 용감합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그를 제거하시옵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왕이 듣지 않고 그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주몽이 날린 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주려 야이게 하고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였다. 왕은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후에 들판에서 사냥하였는데 주몽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주몽이 잡은 짐승이 매우 많았다.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모이하였다. 주몽의 어머니가 은밀히 이를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안 되겠느냐? 지체하여 머물다가 욕을 당하는 것보다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였다. 주몽이 이에 오이마리 협보 등 3명과 친구가 되어 가다가 옴사수에 이르러 건너려고 하였으나 다리가 없었다. 엄록수는 일명 개사수라고도 하는데 지금 고려의 압록강 동북쪽에 있다.
추격해오는 병사들이 닥칠까 두려워 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여 하백의 외손이다. 오를 도망하여 달아나는데 추격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하면 좋은가라고 하였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으므로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물고기와 자라가 곧 붙어지니 추격해오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이렇듯 천신만고 끝에 탈출에 성공한 주몽은 졸본으로 들어가 정착해 연타발을 만났는데 그는 주몽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둘째 딸 소선호와 결혼시키고 왕위까지 물려주었습니다. 주몽은 소선호와 결혼해 왕이 되었고 이후 주몽은 국호를 고구려로 고쳤는데 주몽이 자기보다 8살이 많고 아이 둘까지 딸린 소선호와 결혼한 이유는 바로 연타발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소선호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 이에 대해 백제본기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제2 시조 온조왕 백제가 건국되고 온조왕이 즉위하다. 소선호를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왕업을 세우는데 자문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주몽은 소선호를 총애하고 대접하는 것이 특히 후하였고 비류 등을 자기 자식처럼 대하였다. 이렇게 볼 때 고구려는 주몽 혼자서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소선호와 함께 건국한 나라로 주몽이 소선호와 결혼하지 않았거나 결혼한 후 그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고구려를 건국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구려 건설은 주몽과 소선호의 합작품으로 주몽과 소선호는 부부 이전에 건국 동지였고 소선호는 당연히 자기 아들이 주몽에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험난한 망명 끝에 백제를 건국하는 소선호. 그러나 그 믿음은 건국 후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산산이 부서졌는데 주몽이 동부여에 남겨둔 아내 예씨가 탈출해 고구려로 온 것입니다. 더구나 뱃속에 있던 아들 유리까지 대동하고 오자 주몽은 예씨를 왕후로 삼고 유리를 태자로 삼으려 했는데 소선호는 강하게 반발했고 두 사람은 순식간에 대립 관계가 되게 됩니다. 주몽과 소선호의 대립은 단순한 부부의 대립이 아니라서 신하들도 주몽파와 소선호파로 갈라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몽은 기원전 19년 4월에 유리의 태자 책봉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주몽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자신이 죽으면 예씨와 유리의 처지가 난감해지기 때문에 서둘러 유리를 후계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5개월 뒤인 기원전 19년 9월에 주몽이 죽자 왕위 계승을 두고 한바탕 소란이 일었는데 조정은 양분되었고 유리와 비류는 용상을 놓고 목숨 건 혈투를 벌여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소선호가 결단을 내렸는데 자기 세력을 이끌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 비류도 그녀의 뜻에 동조했는데 어머니의 뜻을 전해들은 비류는 동생 온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제2 시조 온조왕 백제가 건국되고 온조왕이 즉위하다. 이에 비류가 동생 온조에게 말하기를 처음 대왕께서 부여의 난을 피해서 이곳으로 도망하여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가산을 쏟아 나라의 위협을 세우는 것을 도와 애쓰고 노력함이 많았다. 그런데 대왕께서 돌아가시자 나라가 유료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공연히 여기에 있으면서 쓸모없는 사람같이 답답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살만한 곳을 택하여 따로 나라의 도읍을 세우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고 마침내 그의 동생과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회수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와서 살았다. 비류의 말을 듣고 온조 역시 망명에 동의하자 소선호는 자신을 따르는 수천 명의 신하와 백성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대이동을 강행했는데 그때가 기원전 18년이었습니다. 졸본에서 여러 강을 건너며 남하한 소선호의 무리는 도읍을 건설할 만한 곳을 찾기 위해 두 무리로 흩어져 한 무리는 비류와 함께 미추홀에 정착했고 다른 무리는 온조와 함께 위례에 정착했습니다. 무리가 둘로 나눠진 것은 비류와 온조가 정착지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였기 때문인데 온조는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땅인 위례를 택했고 비류는 바닷가를 선호해 미추홀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비류가 정착한 미추홀은 바닷가라 토지에 습기가 많고 물에 소금기가 있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위례로 와서 온조의 무리와 합류했고 이후 비류는 자책하다가 사망해 결국 온조가 백제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제2 시조 온조왕 백제가 건국되고 온조왕이 즉위하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오감 마르 등 10명의 신하와 더불어 남쪽으로 갔는데 백성들이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들은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 부하하게 올라가 살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10명의 신하가 간언하기를 생각건대 이곳 강 남쪽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를 띠처럼 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내려준 험준함과 지세의 이 점은 얻기 어려운 형세이니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나 비류는 듣지 않고 그 백성들을 나누어 미추홀로 돌아가 살았다. 온조는 강 남쪽의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를 보저로 삼아 나라 이름을 십제라 하였다. 이때가 전한 성제온가 3년이었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가 없었다. 위례성으로 돌아와서 보니 도읍은 안정되고 백성들은 편안하고 태평함으로 마침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다가 죽었다. 그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위례에 귀부하였다. 그 후일 때 백성들이 즐거이 따랐다고 하여 국호를 백제로 고쳤다. 그 계통은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에서 함께 나왔기 때문에 부여를 시로 삼았다. 이것이 백제의 시작으로 온조가 백제의 시조가 되긴 했지만 백성들을 이끌고 남하해 건국 작업을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은 온조의 어머니 소선호였습니다. 소선호가 온조를 왕으로 세워 백제를 건국한 때는 기원전 18년 10월로 망명길에 오른 때가 기원전 19년 9월이었으니 망명지를 전전한 지 13개월 만에 개국의 대업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소선호는 개국한 뒤에도 12년을 더 살다가 기원전 6년에 61세로 죽었는데 그 12년 동안 백제는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영토도 확장하고 백성도 크게 늘었으며 국가의 기틀도 다졌는데 그 모든 것이 소선호의 지도력 덕분으로 온조가 왕위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왕은 바로 소선호였습니다. 그녀는 온조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백제 백성들의 어머니였는데 온조 13년의 다음 기록은 그런 소선호의 위상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제2 시조 온조왕 하남 위례성으로 천도할 계획을 세우다. 13년 여름 5월에 왕이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번갈아 우리 강역을 침공함으로 편안한 날이 적다. 하물며 요사이 요망한 징조가 자주 나타나고 국모께서 돌아가셨다. 형세가 스스로 편한지가 않으니 장차 반드시 도읍을 옮겨야겠다. 내가 어제 순행을 나가 한수의 남쪽을 보니 땅이 기름짐으로 마땅히 그곳에 도읍을 정하여 오래도록 편안한 계책을 도모해야 하겠다. 온조는 어머니 소선호가 죽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도읍을 옮겼는데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낭랑과 말갈의 침입이 잦아졌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낭랑과 말갈의 침입은 그 이전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라 달라진 것이라곤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선호의 죽음이 백제의 적군에 대한 방어 의욕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뜻으로 온조와 백제 백성들이 소선호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이유 하나로 10여 년 동안 일궜던 삶의 터전인 도읍을 버릴 정도로 소선호는 단순히 백제인의 정신적 지주를 넘어 실제로 대단한 영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소선호는 주몽과 함께 고구려 건국을 주도했고 온조와 함께 백제 건국을 이끈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두 번이나 나라를 건국한 인물은 동서양을 통틀어 오직 그녀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삼국시대의 사랑과 전쟁은 여자의 몸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두 나라를 건국한 소선호였습니다.